저는 한동안 선택을 할 때마다 스스로를 신문하듯 몰아붙였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다른 길은 없었는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달라지지 않았을지.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선택 자체보다 그 선택을 떠올리는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결과가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결과를 붙잡고 스스로를 오래 벌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후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선택을 더 잘하게 된 것도 아니고 인생이 갑자기 쉬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판단은 엇갈렸고 결과는 늘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떠올려도 가슴을 쥐어짜던 질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무뎌진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감정이 다른 거라고, 이제는 기대를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후회가 줄어든 이유는 선택이 좋아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대하는 제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모든 선택이 나를 증명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선택이 틀리면 그 순간에 나 전체가 틀린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삶 전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때의 선택을 그때의 나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의 형편, 그때의 마음, 그 시점에서 가질 수 있었던 시야. 사람은 늘 과거의 선택을 현재의 기준으로 재판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길어질수록 후회는 깊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후회가 사라진 삶이 아니라 후회에 붙잡히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그 지점까지 천천히 함께 가보려 합니다. 그때의 선택을 떠올리면 몸이 먼저 반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먼저 가슴이 조여왔고 어깨가 굳었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저는 선택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 선택 뒤에 따라붙은 감정을 통째로 다시 살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결론은 항상 너무 빨리 내려졌습니다. 그때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그 자리를 떠났는지, 왜 조금 더 버티지 못했는지. 후회는 늘 결과에서 시작해 사람 전체로 번졌습니다. 그 선택이 틀렸다가 아니라 나는 늘 이런 사람이다라는 쪽으로 마음은 미끄러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은 자신을 잃습니다. 선택 하나가 삶 전체를 설명해 버릴 때 사람은 과거 앞에서 계속 작아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괴로워하는 순간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보다 그 결과를 끌어안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태도가 사람을 더 깊이 무너뜨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선택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은 언제나 지금의 나였습니다. 지금의 시야로 그때의 나를 몰아붙였고 지금의 여유로 그때의 불안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때는 그만큼의 정보밖에 없었고 그 정도의 체력밖에 없었고 그만큼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 선택은 미래를 향해 던진 것이지만 그 선택을 내린 사람은 항상 현재에 묶여 있습니다. 그 순간의 조건을 무시한 채 결과만으로 재단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선택을 떠올릴 때
하나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때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완벽했는가가 아니라 도망치지 않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많은 후회가 조용히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후회할 때 선택을 떠올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다시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한 나, 그 말을 한 나, 그 자리에 머물렀던 나. 후회는 늘 과거의 장면보다 그 장면 속의 나를 겨냥합니다. 그래서 후회가 길어질수록 사람은 선택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어떤 선택이 떠오를 때마다 결과보다 먼저 드는 생각은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였습니다. 선택이 문제라기보다 나라는 존재가 늘 부족하다는 쪽으로 생각이 흘러갔습니다. 이때부터 후회는 성찰이 아니라 자기 공격이 됩니다. 선택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벌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식 중 가장 집요한 것이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것에 의지를 매달수록 마음은 더 깊이 소모됩니다.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후회가 줄어들지 않았던 이유는 선택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선택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방식이 너무 가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책임진다는 말은 자주 오해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책임을 끝없는 자책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책임은 자신을 벌주는 행위가 아니라 그때의 나를 이해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선택은 계속해서 다른 형태의 후회로 돌아옵니다. 같은 장면이 아니라 비슷한 감정으로. 그래서 사람은 또 이런 선택을 했어라고 말하며 더 깊이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후회를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후회가 시작되는 지점을 유심히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선택 때문인지 아니면 그 선택을 대하는 내 말투 때문인지. 왜 그랬어라는 질문이 언제부터 넌 왜 항상 이래로 바뀌는지 그 경계를 알아차린 뒤로 후회는 조금씩 방향을 잃었습니다. 후회가 줄어든 이유는 선택을 잘해서가 아니라 후회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후회할 때 사람은 늘 다른 가능성을 함께 떠올립니다. 그때 저쪽을 골랐다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후회는 항상 현실보다 더 나은 가정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의 삶은 언제나 지금보다 조금 더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사람은 후회할 때 실제로 살지 않은 삶을 너무 쉽게 미화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길을 마치 안전한 도피처처럼 떠올렸고 그 길로 가지 않은 자신을 끊임없이 질책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을 갔더라도 나는 또 다른 방식으로 후회하고 있지 않았을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는 어떤 상태에서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선택은 다르더라도 불만은 형태만 바꿔 계속됩니다. 그 말을 이해하고 나서 저는 비로소 후회의 구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후회는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의지가 쉬지 못하는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이라는 말로 현재의 불안을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밑바닥에는 지금의 삶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이 불편하니까, 지금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과거의 선택을 원인으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후회는 조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과거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현재를 견디기 어려운 마음. 저는 그날 이후 후회가 올라올 때마다 과거를 들여다보지 않고 현재를 살폈습니다. 지금 내가 지친 건 아닌지, 지금의 삶에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시선을 옮기자 후회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현재를 돌아보라는 신호였고, 그 신호를 이해하자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후회가 줄어든 가장 큰 변화는 선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선택을 결과로만 판단했습니다. 잘 되면 옳았고, 어긋나면 틀렸다고 정리했습니다. 그 기준은 단순했지만 사람을 너무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결과는 늘 운과 상황의 영향을 받습니다. 타이밍, 사람의 마음, 내가 통제할 수 없던 수많은 변수들,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선택 하나만 책임지게 하면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는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의지는 항상 세계와 충돌하고, 그 충돌 속에서 결과는 쉽게 왜곡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모든 실패를 자기 선택의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유난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몫까지 모두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선택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선택 말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정말로 다른 길이 열려 있었는가? 많은 후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선택지를 상상하며 생겨납니다. 지금의 내가 보기엔 분명해 보이지만, 그때의 나는 그 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자 선택은 더 이상 나를 규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그 시점의 조건을 보여주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입니다. 그 기록을 차분히 읽을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과거 앞에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후회가 줄어든 이유는 내가 더 현명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삶의 재판대에 올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줄어들면서 제가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선택 앞에서 조급해지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마음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이 선택이 맞을까? 나중에 또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후회의 기억이 미리부터 미래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언제나 무거웠고, 결정 뒤에는 곧바로 불안이 따라왔습니다.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은 패배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에 덜 휘둘리게 되자 선택의 무게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선택이 삶을 완성하는 결정이 아니라 그저 삶의 흐름 중 하나의 장면이라는 감각이 서서히 자리 잡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 중 하나를 미래를 과도하게 짊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결과까지 미리 감당하려 할 때 의지는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저는 선택을 하며 더 이상 모든 책임을 혼자서 앞당겨 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오기 전까지는 결과의 몫을 미리 끌어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태도는 선택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 이후의 시간을
덜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때의 나를 다시 벌 주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 그 확신이 생기자 선택은 완벽해야 할 시험이 아니라 살아보기 위한 시도가 되었습니다. 후회가 줄어든 이유는 과거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대하는 방식이 조용히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후회는 더 이상 저를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밤을 새우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곱씹어 보니 아주 단순한 변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선택을 지금의 나로 신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쉽게 잊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불안했는지, 얼마나 제한된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그 모든 조건을 지운 채 결과만 놓고 판단하면 과거의 나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은 후회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나를 괴롭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은 삶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의지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선택 역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붙드는 의지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저는 어느 날 후회를 붙드는 손을 조금 느슨하게 놓았습니다. 잊겠다는 다짐도 아니었고 합리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허락했을 때 후회는 비난을 멈추고 기억으로만 남았습니다. 기억은 아프지만 비난처럼 날카롭지 않습니다. 기억은 지나가지만 비난은 머무릅니다. 후회가 줄어든 이유는 선택이 좋아져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끌어당겨 지금의 나를 흔들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선택은 그때의 삶이었고 지금의 나는 그 삶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 순간 후회는 더 이상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후회는 없애려고 할수록 더 오래 남습니다. 저는 한때 후회를 성찰이라 믿었습니다. 계속 곱씹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건 성찰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자기 신문에 가까웠습니다. 후회가 줄어든 이유는 선택을 잘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나를 끝까지 벌 주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지금의 시야로 과거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택은 언제나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순간의 조건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후회는 삶을 붙잡는 손에서 조용히 힘을 놓았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기억으로 남지만 현재를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다만 후회에 머물지 않는 삶은 가능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선택이 있다면 그 선택을 조금 덜 날카롭게 바라보셔도 됩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만큼의 삶을 감당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잠시 숨 돌릴 공간이 되었다면 이 조용한 흐름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